주식 만렙을 꿈꾸는 모든 투자자를 위해 실력으로 보여주는 든든한 레벨업 가이드들의 숨은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클래스가 다른 고품격 레벨업 주식 토크 만렙 박주식.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하시죠. 오늘의 레벨업 가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동훈 전문가 그리고 유태영 전문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투자자들의 머리와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핀 핫 이슈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투자의 가이드를 세워보는 만렙 핫 이슈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2023년 9월 17일자 경제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으로 확인하시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석유서, 리튬, 니켈로 판 커진 신자원 전쟁. 주요국이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이처럼 신자원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행보가 또 눈에 띕니다. 베트남과의 MOU로 미국은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 같은 미국의 발빠른 행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 중심에 위치하며 주식시장의 강력한 테마로 떠오른 히토류의 성장 가치는 얼마나 될지 두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돌에 지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사실 그죠? 그냥 보기에 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광물 자원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히토류, 그러니까 좀 희귀하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 몸값이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히토류가 뭐지라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광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 시계에서 57번부터 71번까지 뭐 17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뭐 란타눔, 뭐 디스프로슘, 뭐 네오디뮴. 히토류가 정말 이 자원이 없어서 히토류라기보다는 이거 자체를 이제 원소끼리 너무 달라붙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물에서 이거 추출해 놓으면 자꾸 달라붙으니까 이거를 분리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얻기 어려운 거지 캐기 어렵다. 이거는 아닌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종 가운데서 경히토류하고 이제 중히토류에 많이 집중하는데 경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봤던 게 이제 네오디뮴. 네오디뮴 있고 프라세오디뮴이라고 있는데 고온에서 자력을 유지하는 성향을 가지기 어려워요. 경히토류만 써가지고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중히토류를 쓰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게 디스프로슘이라고 있습니다. 뭐 두 분이 우리가 히토류를 지금 채굴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두 히토류를. 경히토류, 중히토류. 또 본인이 또 중히토류. 제가 조금 더 귀여워. 그렇다면 히토류가 자원전쟁의 강력한 무기로 급부상한 이유는 과연 뭘까? 단순히 찾기 어렵고 추출이 어렵기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히토류를 우리가 표현할 때 약간 조미료다. 음식할 때 있잖아요. 뭐 다 이런 거 좀 넣으면 조금만 넣어도 어머니의 손맛이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더 작게 만들 수 있는데 필요하고 좀 더 빠르게, 좀 더 힘있게 이런 데 첨가하는 그런 히토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텔스기의 히토류가 한 대당 한 400kg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스텔스기에. 풍력 발전기에는 한 기당 뭐 자석이 1톤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게 자원 전쟁의 무기화로 이제 히토류가 가는 이유가 우리가 요즘에 세계화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탈세계화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특히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면서 탐장이 다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자국 중심주의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자원이 무기화되고 모든 분야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화되는데 히토류 같은 경우가 앞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성질 때문에 최첨단이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가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변환될 수 있는 모터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들은 히토류가 안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점점 또 이게 소형화되고 정밀화되다 보니까 히토류를 만드는 어떤 연구 자석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무기화된 거고 단적인 한 예가 있잖아요. 그 우리 그 달 탐사 같은 그렇죠. 경우 뭐 그런 이유 있지 않습니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그 달에 지금 미국이 히토리를 캐기 위해서 달에 가서 히토류를 좀 캐겠다. 예. 거기 히토리도 많이 있고 특히 헬륨-3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떤 얘기로는 뭐 일경의 가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 그러네요. 달이 아니라 지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그린란드를 두고서 지금 그린랜드가 진짜 뭐 한 보석의 땅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린란드에 그 가지고 있는 그 히토리의 매장량 자체가 어마어마할 텐데. 6억 톤 정도입니다. 6억 톤? 6억 톤을 전기차로 따지면 수십억 대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수십억. 지금 전 세계에 매장돼 있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총 한 1억 2천만 톤이라고 해요. 한 5배 정도가 더 있는 거네. 4배, 5배가. 와. 심지어는 그 2019년도죠. 트럼프 대통령 시절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통째로 사려고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일도 있었죠. 사실은 얼음밖에 없는 땅인 줄 알았는데. 이게 2020년도에 아주 이슈가 됐어요. 지난해. 그 총선에서 그린란드 미네랄이라고 호주 회사가 그 광산을 전체로 개발하기 위해서 여당이 밀어줬단 말이에요. 당시에. 근데 야당 측에서는 또 그걸 반대했단 말이죠. 근데 그린란드 미네랄이 호주 회사지만 실상은 최대 주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손을 안 뻗는 데가 없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이걸 가져가면 위험하죠. 그렇다면 현재 히토류 확보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이 제일 뭐 많이 가지고 있죠. 매장량만 하더라도 한 4,400만 톤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중국 다음에 많은 데가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또 이제 뭐 러시아라든지 브라질인데 여기는 다 한 2,100만에서 2,200만 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사실 이제 공산당이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밀어주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또 개발이 되고 또 그런 기술력을 섭득하게 됐지만 다른 타국가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채산성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게 밀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인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노동자들이 아주 취약한 환경, 그 위해한 광산이 환경에서 그렇잖아요, 광산이. 예. 그보다 더 심하죠. 호주의 ASM이라는 그 자원개발업체, 미국의 MP 머티리얼즈라는 그 유일한 히토리 업체가 있는데 그 기업들도 광산을 채굴 해서 중국으로 가서 다 수출해서 다시 수입해오는 그런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에는 혹시 히토류가 매장이 돼 있나요? 한국에도 충주하고 홍천 일대에 대략 한 2,400만 톤 정도. 근데 그게 있긴 있는데 이거를 개발하기가 좀 어렵다. 자, 히토류 테마주 투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게 이제 테마주들이 뭐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포스코인터. 포스코인터, 포스코인터라는 기업도 있고 워낙 대기업이고. 제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그 관련 히토리 관련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상장업체가 아니에요. 그 비상장이에요? 그 성림첨단 산업이라고 대구 쪽에 그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죠. 근데 이 성림첨단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전기차 구동 모터용 그런 어떤 연구 자석하고 그다음에 그 하드디스크에 들어가는 드라이브 그 보이스 코일 모터라고 있어요. 요걸 주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성림첨단 산업이 현대차에다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구동용 모터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소결 처리까지 된 거를 가지고 와서 후공정 처리만 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만드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저거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이 자체에서 만들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전장용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림 쪽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가 히토류 관련 산업은 약간 좀 불모지네요. 아직까지 그죠?